이번엔 전체 바닥 마감을 마루로 할 예정이지만 그래도 방 하나쯤은 임팩트 있게 타일을 깔고 싶었다. 자잘하고 색감 있는 타일을 찾다가 발견한 테라코타 타일. 이 타일이 깔릴 곳은 세탁실 겸 드레스룸인 이 방이다. 방에 세탁기가 있긴 해도 배관 자체는 바깥에 있는 기존 세탁실 배관을 쓸 거라 직접적으로 바닥에 물이 닿을 일은 없지만 느낌상 세탁실과 타일 조합이 어울릴 것 같아 이곳에 깔기로 결정했다. 난방용 드라이픽스를 바르고 그 위에 타일을 간격에 맞춰 한 장씩 한 장씩 신중하게 붙여 나간다. 1시간 넘게 쭈그리고 앉아 묵묵히 붙이시는데 보기만 해도 내 다리가 저리는 느낌이다. 타일은 다 붙였고 줄눈으로 타일 사이사이를 메울 차례. 줄눈은 아덱스 화이트 색상인데 확실히 홈멘트보다 쫀쫀하고 내구성이 좋다. 옆에 보일러실도 타일 작업이 있어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타일 첫째 날은 통행에 필요한 이 공간을 남겨두었고 둘째 날 마저 마무리를 해주었다. 예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마음에 쏙 드네. 기존 타일이 있던 자리에 덧방 시공을 했다. 보일러실이라 자주 들락거릴 일이 없기도 해서 좀 저렴한 300각 타일을 둘러보다가 요 녀석이 가장 귀엽고 눈에 띄길래 선택하게 됐다. 여긴 그냥 무난 뽀짝하게 줄눈도 화이트로 맞춰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그동안 내가 했던 인테리어를 봐왔던 사람은 알 거다. 내가 얼마나 화장실에 디자인 욕심을 부리는지. 물을 쓰는 공간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거실이나 방과는 다른 마감재를 쓸 수밖에 없는데 이왕 다른 마감재를 쓸 거 좀 과감하게 써야 아까운 생각이 안 드는 건 나뿐인가? 타일집에서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던 큼지막한 테라조 타일을 하단에 붙이고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이 떠오르는 꿀렁꿀렁한 질감의 유광 타일을 상단에 붙이려고 한다. 이렇게 상단과 하단을 두 톤으로 분리해서 붙이는 경우 고려해야 하는 점이 있는데 바로 타일의 두께다. 당연한 얘기지만 벽 전용 타일보다 벽과 바닥 모두 쓸 수 있는 겸용 타일의 두께가 훨씬 두껍다. 그래서 이렇게 투톤으로 붙일 경우 단차가 생기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두께가 같은 타일로 투톤을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인 게 사실이다. 그래서 두께가 다른 타일을 같이 붙일 때 쓰는 치트키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렇게 얇은 막 타일을 붙이고 그 위에 본 타일을 붙여 단차를 맞추거나 이런 몰딩으로 재료를 아예 분리해주는 방법이 있다. 만약 두께가 애매하게 차이 나는 경우 타일밥을 많이 먹여 단차를 줄이는 방법도 있는데 근데 이러나 저러나 타일 시공자분들은 투톤으로 하는 거 다 싫어. 통목욕을 좋아하는 엄마의 취향에 맞춰 미니미 욕조를 매립했다. 시멘트 부어 바닥 다지고 젠다이 모서리 만나는 부분은 현장에서 졸리컷으로 갈아낸 타일을 붙여 마무리했다. 욕실 크기가 작아서 변기 자리를 파내고 타일을 붙였다. 문제의 매립 수전인데 타일 두께 생각 안 하고 설치하는 바람에 힘으로 억지로 잡아 빼느라 리퍼 자국이 제대로 났다. 한참 뒤 수전을 닦아내고 이 사태를 알았을 땐 돌이킬 수 없었다. 이거 교체하려면 타일까지 다 뜯어야 한다고 해서 그냥 쓰기로. 서재 안쪽에는 변기와 세면대만 겨우 들어가는 미니미 화장실이 있다. 여기도 투톤으로 타일을 붙였는데 위에는 우드 타일을 붙이고 아래엔 모노톤의 무난한 테라조 타일을 붙였다. 우드 타일 줄눈은 홈멘트 갈색으로 선택해 톤을 맞춰 주었다. 현관 타일도 철거한 후 타일을 붙여줄 거라 시멘트로 바닥을 예쁘게 다져준다. 중문을 이 안쪽에 달 거라 타일 끝선을 여기로 맞췄다. 거실 바닥이 오크색 마루라서 현관은 그에 어울리는 웜 아이보리 톤의 600각 타일을 붙였는데 지나서 하는 말이지만 어두운 색 타일로 깔걸 하는 후에 아쉬움, 관리하기 개빡셈. 그동안 부분 도장은 많이 해봤지만 벽과 천장을 전체 도장하는 건 나도 이번이 처음이다. 공사비는 말할 것도 없고 전체적인 공정으로 봐도 도장이 이번 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내가 이 업체를 선택한 것도 도장 때문이었는데 본인이 고용했던 도장 업체들 퀄리티가 성에 안 차서 직접 도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사장님은 완성도만큼은 걱정 말라고 못을 박았다. 그리고 공사가 잘 되면 유튜브에 업체명을 노출해주는 조건으로 사장님 인건비, 기타 마진을 공사비에서 빼주신다고 하셨다. 일종의 광고인데 공사만 잘 되면야 업체명 노출이 문제겠냐. 거기다 정말 감사하게도 벤자민 무어 페인트에서 페인트 재료 대부분을 지원해 주셨다. 벤자민 무어에는 대략적인 도장 순서는 이렇다. 우선 포리퍼티로 1차 퍼티 작업을 해준다. 포리퍼티는 건조 시간이 30분 정도로 짧아 빨리 마르고 굳은 후에도 변형이 적은 장점이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1차로 큼직큼직한 빈틈을 메우는 용도로 쓴다고 한다. 와, 근데 냄새가 장난 아니다.
퍼티가 마르면 아기 엉덩이만큼 보드라워질 때까지 열심히 샌딩을 해준다. 그 다음엔 아크릴릭 필러로 2차 퍼티를 해주는데 아크릴릭 필러는 사실 외벽 보수용 퍼티라 이걸 건너뛰고 바로 핸디코트를 바르는 경우도 있다. 여튼 아크릴 퍼티로 굴곡진 곳들을 메운 후 샌딩을 해주었다. 도장 3일차. 사장님 혼자 하기에 역부족이었는지 오늘은 도장팀이었다. 오, 이분들 장비부터 예사롭지가 않다. 내가 현장에 왔을 땐 이미 이음새들을 종이 테이프로 붙여놓은 상태였고 핸디코트로 3차 퍼티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목공도 그렇고 타일도 그렇고 이번 도장팀까지 대부분 20, 30대 분들이셨는데 불평 없이 몸살이지 않고 일하는 거 보고 대단하다 생각했다. 돈 받고 하는 건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테리어 공사해본 사람들이라면 알 거다. 이렇게 프로의식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많지 않다는 거. 퍼티는 다른 거 없다. 그저 바르고 갈아내고 또 바르고 갈아내고 반복.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을 때 이런 모서리 부분을 수성 실리콘으로 마감해준다. 그 후로도 한참을 체크하고 또 체크하며 보완하는 작업이 이어졌다. 내일 드디어 프라이머를 칠할 계획이라 페인트가 닿으면 안 되는 곳엔 꼼꼼하게 마스킹 작업을 해주었다. 도장 4일차. 프라이머를 칠하는 날이다. 벤자민 무어 프라이머를 스프레이건으로 쭉쭉 칠해 나간다. 아치 책장도 페인트 마감을 할 거라 프라이머를 칠해주었다. 프라이머만 칠했는데도 벌써 그럴듯하다. 드디어 도장 5일차 만에 본칠을 시작했다. 페인트는 벤자민 무어 에코스펙 무광. 색상은 화이트 도브로 선택했다. 에코스펙은 벤자민 무어 페인트 라인업 중에서도 최고급 친환경 라인이다. 엄마 혼자 사시기 때문에 오염 방지 제품보다는 몸에 좋은 제품으로 선택했다. 공간에 라운드도 많고 면도 은근 많아서 칠하기 빡세 보이지만 사장님 혼자서 꿋꿋하게 칠을 하셨다. 어차피 인건비 줄이려고 이러는 건데 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아치 책장은 같이 칠하기로 했다. 책장은 아무래도 책을 꼽았다 뺐다 하면서 스크래치가 많이 생길 것 같아 강도가 높은 스커프 X로 선택했고 채도가 있는 베이지 색상으로 골랐다. 그렇게 또 이틀이 흘렀다. 사실 애초에 도장 일정을 일주일 정도로 넉넉하게 잡았었고 작업하다 보니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사장님이 짠해 보이는 마음이 커져서 하루 이틀 정도는 미뤄져도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런데 이틀이 3일이 되고 할 일이 태산인데 이유 없이 공치는 날이 많아지면서 나의 불안은 커져갔다. 결국 도장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야 했다. 아, 이것도 좀 마음이 아픈 얘긴데 내가 저번에 골랐던 레놀리 필름이 재고가 없단다. 그래서 LG 하우시스 필름으로 다시 골랐는데 빅 우드 패턴 중 앤틱 오크 색상을 선택했다. 필름의 접착성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머를 발라준 후 아트월부터 붙여주기 시작한다. 우드 필름 붙일 때 주의할 점은 결 방향을 맞춰서 붙여야 한다는 거. 넓은 면이야 당연히 같은 결대로 붙이겠지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테두리. 이런 테두리를 다른 결 방향으로 붙이면 묘하게 완성도가 떨어져 보인다. 드디어 아트월 완성! 아치 문틀도 하나씩 예쁘게 붙여나가고 현관문까지 깔끔하게 필름 작업을 완료했다. 마감재가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상상했던 그림이 나오는 것 같아 뿌듯하다. 방 3개는 도배로 마감을 하려고 한다. 기존 도배지는 모두 철거한 뒤 고르지 못한 면엔 퍼티 작업을 해준다. 그 후 아이텍스라는 초배지를 붙여준다. 이번에도 역시 천장지 한 종류로 모든 도배를 끝낼 생각인데 브랜드는 개나리 벽지고 제품명은 이렇다. 실크 벽지라 띄움 시공을 할 예정. 한 분이 도배지에 풀을 먹이고 비닐에 고이 넣어 작업할 방에 갖다 놓으면 나머지 분들이 합을 맞춰 천장부터 붙이기 시작한다. 붙인 직후엔 약간 쭈글거리는데 하루 이틀 지나 풀이 마르면 팽팽하게 펴진다. 솔직히 이제부턴 일정에 맞춰 제대로 한 공정이 없다. 우선 메인 욕실엔 우리 집과 마찬가지로 이케아 세면대 하부장을 넣어 수건이나 잡다한 물건을 수납할 예정인데 이케아인 언더볼을 판매하지 않아서 언더볼은 따로 제작을 해야 했다. 그렇다면 공정상 제작 언더볼도 이날 같이 설치되는 게 맞는데 역시 또 준비가 안 된 탓에 아주 나중에 설치를 해야 했다. 심플한 조명 거울을 달았고 아메리칸 스탠다드에서 가장 작은 비대 변기를 설치했다. 여기서부터 다시 환장 파티인데 유리 파티션의 경우 하부장 깊이를 고려하지 않은 짧은 길이 때문에 샤워할 때 물이 다 서랍 안으로 들이찼고 타일 공정 때 만들어 놓은 타일 육가는 중간에 분실되어 새 걸 산 후 뒤집어 쓰기로 했으며 욕조 매립 수전 또한 피스와 나머지 커버들이 모두 분실된 상태였다. 이날 너무 멘붕이라 촬영이고 뭐고 제대로 찍은 게 없어서 나중에 다 완성된 평온한 상태를 보여드리겠다.
다음날 마루 시공이 예정되어 있어 현장을 깨끗하게 비워야 했다. 작업자 한 분이 오셔서 나와 인테리어 업체 직원분 이렇게 셋이서 열심히 청소를 했다. 공정이 하나 끝날 때마다 자재, 쓰레기가 상상 이상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때그때 잘 치워야지 나중에 한 번에 치운다고 현장을 더럽게 쓰면 하자가 생겨도 티가 안 나고 다음에 온 팀들도 은연중에 막 쓰는 경향이 생겨 하자가 더 생기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그러니 현장은 항상 깔끔하게 유지하도록 하자. 엄마가 헤링본이나 쉐보론 스타일의 마루를 원하셨는데 톤이 마음에 들면 패턴이 마음에 안 들고 어쩌다 마음에 드는 거 가까스로 찾으면 가격이 넘사거나 재고가 없고 그렇게 미친 검색 끝에 결정한 마루는 구정마루의 쉐보론 브러쉬 골드 제품이다. 강마루에 비해 강도는 약할지 몰라도 천연 무늬목이라 훨씬 자연스럽고 예뻤다. 거실과 주방 쪽은 걸레바지도 없고 라운드 코너도 있어서 더 세심하게 시공해달라고 부탁드렸다. 이번 엄마의 도서관을 위해 특별히 기증한 물품이 있는데 바로 벽난로 모형. 원래 우리 집 인테리어 할 때 제작한 거였는데 엄마 집에 어울릴 것 같아 기증했다. 이게 벽에 딱 붙어야 흔들거리지 않고 고정이 되기 때문에 걸레바지만큼 판했었는데 우리 집 걸레바지가 일반 걸레바지보다 훨씬 사이즈가 커서 예일 몰딩에서 같은 자재를 발주했다. 나머지 방에는 5cm짜리 기본 걸레바지를 돌려 마무리했다. 예쁘다. 거실의 벽과 바닥이 우드 소재라 조명도 온기가 도는 전구색의 다운라이트를 선택했다. 벽 조명은 허스탈의 이보크라는 제품인데 노르딕 네스트에서 구매를 했다. 심플한 디자인이지만 조명을 켰을 때 퍼지는 빛의 형태가 아름다웠고 가격도 착해서 선택했다. 펜던트에는 돈을 좀 썼는데 조명은 엄마 돈 아니고 내 돈으로 샀다.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를 디자인한 덴마크 건축가 우트존이 디자인한 조명이다. 암튼 유행을 타지 않은 형태감이 마음에 들었고 금속 틈새에서 새어나오는 빛이 너무 고급스러웠다. 보다시피 나는 2개씩 구매를 했는데 조명 직구는 제품당 1개씩밖에 구매가 안 되기 때문에 주문자 및 주문서를 2개로 나눠서 각 1개씩 구매를 했다. 침실은 잠을 자는 공간이기 때문에 빛이 직접 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다운라이트는 발치해두고 대신 고급스러우면서도 유니크한 골드 디자인의 펜던트를 오른쪽에 두려고 한다. 펜던트 달 때 주의할 점은 커튼 공간, 침대 공간 사이즈를 제대로 고려해야 하고 만약 사이드 테이블을 둘 경우 조명이 사이드 테이블 센터로 오도록 계산을 잘 해야 한다. 까딱하다가 한 침대와 너무 떨어져 있거나 눈앞에 바로 펜던트가 달랑거리는 대참사가 그럴 땐 이거 하나 때문에 전체의 천장 도배를 다시 해야 하니 정신 똑띠 차리자. 파우더룸엔 거울 양옆으로 벽 조명을 달아 공주 화장대처럼 연출했고 거실 통로엔 1300파이의 대형 제작 거울을 달았다. 거실 격자 벽면이 장식 공간이라면 그에 인접한 이 벽면은 거울로 시원한 개방감을 주어서 공간이 답답해 보이지 않도록 연출했다. 뒷면에 간접 조명이 있어 인테리어 효과를 극대화시켰는데 와우, 도장 하자 부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보수할 곳이 추가되었다. 서재 책장에도 간접 조명을 넣었는데 조명을 켜니 역시 도장이 난리다.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일이 지나고 8월이 되었지만 현장은 아직도 공사판이다. 이 와중에 이번에 새로 구매한 가전들이 속속 도착했다. 먼저 세탁기는 LG 워시타워를 구매했는데 테라코타의 붉은 바닥과 보색 대비를 이루는 짙은 녹색으로 골랐다. 역시 내 안목이란. 주방 역시 싱크대는 아직이지만 냉장고 배송일을 더 미룰 수 없어 미리 받기로 했다. 삼성 비스포크 키친핏 제품이고 상부는 글램 바닐라, 하부는 글램 화이트 패널로 선택했다. 65인치 TV는 벽걸이 TV 전문 시공업체인 스타일TV를 불러 깔끔하게 시공했는데 이 업체 진심 강추. 사장님이 진짜 꼼꼼해서 우리 집, 동생 집, 시댁 등등 TV 바꿀 때마다 연락드리는 단골 업체다. 기존 거실에 있던 TV는 침실로 자리 이동을 했다. 인터폰도 새 걸로 교체를 했고 스탠드 에어컨은 거실에, 벽걸이 에어컨은 서재에 각각 설치를 마쳤다. 드디어 싱크대가 들어오는 날, 날짜를 보니 8월 13일이다. 이번 집의 컨셉 요소로 격자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아트월의 이 부분처럼 싱크대도 격자 디테일을 차용하고 싶었다. 당연히 인테리어 사전 미팅 때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고 진행한 거라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싱크대나 붙박이장 설치는 정말 1mm, 1cm의 디테일이 중요한 작업이라 그동안 설치 도면을 수차례 요청드렸는데 결국 설치일 전날이 돼서야 이런 손도면 파일을 3장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설치를 하면서부터 본격적인 대환장 파티가 시작되는데 적당히 스킵하면서 보여드리겠다. 다 짚고 넘어가면 혈압 올라 뒤질 것 같아. 우선 싱크대
하부장부터 설치를 하는데 세로 격자 디테일은 하부장과 하부장 사이에 EP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풀고 가로 격자 디테일은 철판을 절곡시켜 손잡이를 만들어 표현했다. 결국 이 방식이 업체가 생각한 최선. 마감은 거실 아트월과 동일하게 필름 작업을 해줄 예정이다. 그렇게 870짜리 하부장 3통을 연결하고 키 큰 장도 같은 방식으로 격자를 표현해 주었다. 하부장 가로 사이즈에 맞게 너비 900짜리 메리푸드를 설치해주고 상부장도 마저 설치를 해주는데 개수대 바로 위 상부장은 선반을 설치해서 데코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그 다음 아일랜드. 이 안에 전기 오븐, 밥솥이 들어가고 아래 작은 서랍에는 지퍼백이나 행주 같은 자잘한 주방용품을 수납할 예정이다. 거실에서 보이는 아일랜드 전면부에도 격자를 표현하기 위해 MDF 몰딩을 붙여주었고 아일랜드 상판에 빌트인 콘센트를 설치할 거라 타공도 해주었다. 그냥 심플한 2통짜리 신발장이다. 근데 이 단순하기 이를 데 없는 신발장에서 또 문제가 가로 길이 실측을 잘못하는 바람에 신발장이 안 들어간단다. 무리하게 끼워 넣다가 벽지까지 찢어먹었다. 어쩔 수 없이 왼쪽 장을 현장에서 해체하고 너비를 짧게 재단 후 다시 조립해서 달았다. 내부 장은 그렇게 맞췄는데 문짝은 현장에서 자르면 표면 마감이 거칠기 때문에 공장에 다시 발주를 했다. 한쪽은 옷장, 반대편은 세제를 넣을 세탁기 장을 설치했다. 1편에서 언급한 쌈무 그린 컬러를 붙박이장 컬러로 선택했다. 여기도 할 말이 많지만 일단 스킵. 도대체 뭔 놈의 저로 실측을 했길래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이 안에 속 들어가야 하는데 아니 딱 봐도 안 들어가. 선반도 마찬가지. 이날도 사장님이랑 대판 하느라 찍은 게 없다. 싱크대 설치 후 3일 뒤 필름팀이 들어왔다. LG 하우시스의 앤티고크 색상으로 하부장부터 필름지를 붙여준다. 선반 2개와 키 큰 장, 아일랜드까지 붙여준다. 필름 작업할 곳이 한 곳 더 있는데 서재 책상이다. 1편 마지막에 보면 임시로 손잡이를 달고 나중에 손잡이를 제대로 달아준다고 했는데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자. 그렇다. 센터가 안 맞는다. 비포 사진을 보면 여긴 원래 기둥이 없다. 아치를 만들면서 이 간격과 동일하게 기둥을 만들어 준 건데 책상 서랍의 센터 기준을 아치가 아니라 기존 공간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난 것이다. 이제 와서 책상을 다시 만들 순 없고 손잡이 없는 문이면 그나마 센터 안 맞는 게 티가 덜 나기 때문에 이렇게 서재 걸레바지 남는 자재로 문짝만 다시 만들었다. RS128 제품을 사용해 필름 작업을 해준 후 테라조 상판을 얹어 마무리를 해주었다. 싱크대 세라믹 상판을 설치하는 날인데 하차하던 도중 아작이 났다. 근데 아작나지 않은 아일랜드 상판은 뎁스가 안 맞네. 다시 만든 미니바 하부장은 문짝까진 안 잘랐구나. 선반은 도대체 언제 달려고 저. 이날은 공사 시작 2달이 된 기념으로 온 가족이 출동했다. 엄마의 사이들이 사이좋게 붙박이장과 신발장에 붙은 보호 필름지를 떼고 엄마의 둘째 딸은 붙박이장 안에 먼지들을 말끔히 청소했으며 엄마의 첫째 딸은 신발들을 차곡차곡 정리했다. 엄마의 손주 또한 한쪽 구석에서 열심히 유튜브를 보았다. 그동안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다. 영상에서 다룬 건 10분의 1도 안 되지만 이거 까딱하다간 인테리어 영상이 아니라 현장 르뽀로 장르 변경이 될 것 같아 줄이고 줄인 게 이 정도. 영상 흐름상 편집된 사건들을 간단히 언급하면 그렇게 자신감을 보이던 도장은 곳곳이 하자 투성이에 철판으로 만든 손잡이도 크기가 맞지 않아 없는 채로 몇 줄을 보냈고 무엇보다 공사 기간이 3달이 되어가는데도 중문 설치가 안 되었다. 청소 따위는 본인들 업무라고 생각을 안 했는지 어느새 나는 현장 청소 반장이 되어 있었고 막판엔 얼굴 보기도 힘들었는데 어쩌다 한번 오는 날이면 본인들 영역 표시는 기가 막히게 하는 편이 그렇게 일을 부득부득 갈면서도 계약 파기를 하지 않았던 건 아주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인류애 때문이었다.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다른 인테리어 사기꾼들처럼 중도금을 받고 튀거나 잠수를 타는 것도 아니고 중반까지는 시공팀들 수준도 괜찮았고 현장에 착실히 나와서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하는 게 눈에 보였다. 살짝 모자라긴 해도 악질까진 아닌 느낌? 그러다 계약 파기를 확실히 마음먹은 계기가 있었는데 여기뿐 아니라 다른 현장에서도 분탕질 하고 다닌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It's all for you. All for you. Freedom. Keep your ear to the ground. Talking about the freedom. It's the best show in town. Best show in town. Freedom.